안녕하세요. 중수설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96%, 코스닥은 2.12%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영상을 제가 찍었지만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죠? 예상했던 것처럼 어제는 코스피가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거를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다 메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양매도가 양쪽으로 쏟아졌다라는 거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들어왔던 물량이 다 기어 나갔다. 그죠? 기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밑에까지 쳐 내려와야 물량을 또 모을 거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엔 사람 지치게 한다. 물을 타고 뭐 해도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엔 물리는 거예요, 다.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놔야만이 뭐가 나온다? 손절이 나온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마다 반대 신용 물량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준다 어쩌고 저쩌고 문구가 뜨죠. 저는 신용하고 미술을 쓰지 않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이제서야 하면 뭐하냐. 털릴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털렸을 텐데 그죠? 이제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제서야 공매도 금지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또 어제 주저부를 쌌죠. 싸면 뭐예요. 바로 다음날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게 되기 전까지 뭐 할 거다? 처음일 거 다 처밀고 막상 되면 더 이상 처밀 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핑계다. 명분 만드는 거고. 오늘 대부분 제약바이오 위주로 움직이죠. 코로나 얘기가 나온다 그죠? 어제도 영상에서 제가 찍었죠. 말씀드렸죠. 그냥 주식을 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게끔 만드는데 그 생각이 웬만하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라는 거. 그죠? 제약바이오가 당분간은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났더니 오늘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휴마시스도 가, 움직이지도 않았던 오상자이엘이 가, 별의별 놈들이 말도 안 되게 또 단기적으로 수급을 빨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빨아갔다가 또 어느 순간 코로나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늘어날 건데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럼 또 그 물량이 또 다른 데로 간다. 그래 놓고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또 한참 고생한다. 그냥 그런 흐름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장이 나아질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면 된다. 결국엔 시장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 이놈 들었다, 저놈 들었다 하면서 가장 가벼운 것들. 기존에는 시총이 있었지만 많이 빠져서 이제 시총이 가벼운 거. 결국엔 편의점 원 플러스 원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한 주 기존에는 100원 가지고 1%밖에 못 올렸던 종목들이 지금은 100원 가지고 최소 5에서 10%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 그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뭐죠? 대북주가 제일 많이 빠졌을 테지만 대북주는 움직여야 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정권 자체가 뭐했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대북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진 4년 동안은 평상시에도 안 올라왔지만 더 안 올라올 거다.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문 정부와 지금의 윤 정부의 정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당,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슈 발은 거진 없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있는
코로나를 또 핑계 삼아서 뜬금없이 날씨 더워 죽겠는데 이제서야 코로나가 3만 명, 5만 명이 넘어가요. 그저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도 재밌다라는 거죠. 이미 올라가 있는 거를 쉬쉬하고 있다가 뭐한다? 터트린다. 왜? 지들 돈 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바닥 잡아놓고 모았으니까. 대부분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주가를 눌러놓고 2300까지 찍었다가 결국은 어디? 2310포인트 위로 또 올려놓는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2300 유지하는지 그리고 2280 유지하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박스 안으로 또 앉은 거죠. 이 위가 아니라.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점에서 그냥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대충 2280이냐 2240이냐 기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여기서 지지하면 좋을 건데 못 지키면 어디? 요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렇게 대충 740에서 745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 유지하면 다시 한번, 요 자리 유지 못하면 어디? 요 밑에까지 밀고 내려와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 자리는 730포인트다. 뭐 또 미국 CPI냐 우리나라 CPI냐 뭐 별의별 소리를 별의별 소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뭐 그 CPI 지수를 봐야 된다. 결국엔 핑계다. 우리나라 거는 볼 필요 뭐 있어요. 뭐 어차피 미국 따라갈 건데, 금리도 미국 따라갈 건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도 하는 거고, 그죠? 안 그래도 높은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낮추는 거고, 뭐 걔네들 따라가는 그 저거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 CPI 지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CPI 지수가 바닥을 찍더라도 미국 CPI 지수가 올라가면 뭐 한다? 지수는 오른다.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이유를 만들어서 주가를 더 누른다라는 거죠. 결국 뭐 미국 시장도 빠졌으니까 같이 빠지는 거지만 그만큼 변동폭이 더 크다. 우리나라는 왜? 부대장이니까. 시장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내려가는 시장이니까 대장보다 빠질 때는 부대장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꼬봉의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버스 맨날 말씀드리죠. 여기 318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횡보한다 혹은 상승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3450원 위로 안착할 거냐 3180원 밑으로 내려 앉을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어디? 3700원에서 385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박스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박스권의 오버슈팅, 언더슈팅의 자리다. 결국 이 자리 위로 올라타서 버티면 누른 만큼 한 번 더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른 만큼 한 번 더 올라간다. 대충 3750원에서 한 3900원 사이까지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2200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하거나 깰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차트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모양을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 되긴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요 위로 안착 34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하지 못하냐가 중요하다. 일단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밀렸기 때문에 내일이 이 흐름상 중요하다. 내일 이 위로 올라타면 뭐다? 시장은 골치 아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또 다 쳐 빠진다. 이해되시죠? 밑으로는 무조건 여기 요 안에 있을 때는 3300원 기준으로 물량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수급의 흐름이 좋다.
음봉보다 양봉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횡보를 하더라도 음봉보다 양봉이 많다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역시나 그런 흐름을 아직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주가는 뭐다? 지수는 뭐다? 밑으로 처박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야 돈이 한계가 있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뭐 전 국민이 다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뭐 우리가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외국인 기관들은 쳐 누르고 뭐 한다? 밑에서 물 탄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올 때 얘네들은 수익 볼 때 우리는 본전 혹은 손절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러다가 올라타면 상관이 없지만 내 본전은 여긴데 올라오다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그냥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요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데, 하이크 코리아 최근에 영상 한번 찍었었죠. 여기 11,200원대 혹은 뭐 만원대 좀 넘어서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예요.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의치 않다면 이 종목은 7,550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뭐해라? 단기적인 이 수급은 무조건 없어진다. 꼬인다. 결국 한바탕 쳐 올렸던 이 수급의 흐름을 다 해먹고 빠져나간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의 50% 이상을 이탈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 자리에서 좀 길게 보는 거라기보다는요. 시장의 영향까지 따지고 본다면 7,850원 부근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 원래 7,600원이지만 좀 더 손절 자리를 줄이자 이거예요. 7,800원 부근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이 8,350원 정도죠. 요 자리만 유지해줘도 다시 한 번 정도는 어디? 여기 9,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9,300원을 넘어서야 다시 만원에서 11,0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결국엔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요 안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9,300원 기준인 거고요. 이 위에서 캔들을 만들어낼 거냐, 밑에서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뭐 한다? 차후에 위로 돌파할 거냐, 아니면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밑으로 주저앉을 거냐예요. 어디까지? 요 밑에까지. 여기 갭자리 매꾸로 와야 된다라는 거. 5,000원대. 이해되시죠? 중요한 자리에 하나다. 결국엔 지금의 자리에서는 신규 투자는 무의미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접근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왜? 신규로 갈 거라면 이 위로 올라탔어야 돼요. 혹은 못 올라타더라도 얘는 9,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버텼어야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는 가능하지만 길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아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만 단타의 개념으로만 보셔야 된다. 그 자리가 9,600원이 기준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 위로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DDI-텍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뭐 왜 빠졌냐라고 보니까 뭐 이제 회사를 분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뭐 설계 부서, 뭐 브랜드 부서를 빼내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분사하겠다. 결국에는 뭐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뭐 메인 매출을 맞추려고 회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어발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자회사, 뭐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 밑에 뭐 삼성물산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지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엔 부담감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좀 다르더라도 헤드앤숄더의 머리통과 어깨, 뽕을 두 개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리거나 다시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 크게 봤을 때도 어깨, 머리통, 어깨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뭐 해서 주가가 올라왔든지 간에 실적만 따진다면 삼성전자도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반도체 관련된 대장인 삼성전자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삼성전자에 납품할 거니까 얘도. 대장이 빠졌는데 얘만 버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얘도 올렸던 요 자리에 대한 반납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그냥 차트의 기준인 거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매도가 나오면서 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꾸준하게 올릴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넉놓고 이 종목을 계속 사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지 않는 이상, 자원봉사하지 않는 이상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위에서 버티면서 뭐 했다? 여기서 수익 실현 헤쳐먹고 기관 외국인도 헤쳐먹고 이제는 어느 정도 헤쳐먹었으니까 밑으로 누르면서 뭐 한다? 손절 물량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의 영향을 다시 받으면 뭐 한다? 다시 또 주가가 올라온다. 그게 시장의 섭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미친 듯이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죠? 8만원에서 현재 4만 아니면 50% 정도 빠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끝난 게 없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못해도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2020년, 2022년까지 거진 2년을 상승했어요. 그냥 짧은 구간만 보더라도 1년을 상승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6개월을 하락한 거죠. 반밖에 하락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6개월은. 그러면 즉 여기서만 6개월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위아래 10% 폭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졌지만 여기서 10% 정도 더 빠질 거는 예상하시고 이 종목은 들이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은 이 장기 투자하시는 강성주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버티다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 수익을 다 까먹고 손절을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해도 3만 3,000원에서 3만원 부분까지는 저는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 시장이 좀 돌아서서 지수를 견인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면 이 종목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눌러야 되는 시장이라면 뭐라도 뚜드러 패야 돼요. 수급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지수가 빠지니까. 지금까지 이 종목이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슬금슬금 위아래 움직이면서 빠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요 박스 안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 위로는 49,000원, 밑으로는 33,000원까지 좀 폭이 넓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현재는 뭐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박았고요. 뭐 악재가 터졌으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의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뭐 확실하게 분사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거래량이 꽤 터졌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뭐 했다? 여기서 흘러내보내던 누군가는 여기서 샀다라는 거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기존부터 물량을 모았던 누군가라면 바로 V자 반등을 한번 올릴 거고 어디까지?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방향 다시 잡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서야 기어 들어온 누군가라면 올리는 척 한 5만원 부분까지 올리는 척 했다가 주가를 또 슬금슬금 어디까지? 3만원 초반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밀고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탑이죠. 최근에 한탑만 좀 움직였었고 뭐 현대사료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주가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사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단기적인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현대사료를 말씀드렸듯이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에 비해서 차트가 위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만 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한일사료도 수급적인 영향은 들어온 건 맞는데 위로 쳐 누르면서 매물을 하도 잔뜩 깔아놔가지고 가다 못 가는 거예요. 왜? 수급이 딸리니까. 시장이 누르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와서 밑에서 쳐 올리던 그 수급 100이라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뚫어내려면 또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이 들어왔다가 위에서는 20만 계속 넣어주니까 버티는 척 하다가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 필요 없고요. 너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눌렀다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거지로 누른 거예요. 이 종목은. 눌렀다면 기존에 여기 2,100원대 유지하는지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이 자리 유지했기 때문에 한바탕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 이 갭자리는 메꿔야 끝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의 자리에서는 들어왔던 수급이죠. 2,200원을 단기적인 손절 자리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 위로는 또 한 번 2,500원을 넘어서는지 보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 자리 못 넘어선다면 기껏해야 얘는 횡볼 거고 기껏해야 또 윗골이 단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는 2,100원을 깨고 내려앉든 아니면 2,1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 하락 추세를 여전히 유지 중이고 바닥을 찍고 옆으로 올라오면서 이 중간값을 넘어섰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또 쳐맞았다는 거고 또 여기서 여기 중간값을 쭉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중간을 쳐맞았다는 거죠. 못 넘겼다라는 거예요. 못 넘기고 누르면서 여기 중간값을 버텨내면서 이제 횡보해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도 오늘 눌렸다라는 거죠. 그죠? 버티다가 못 버티고 눌렸다. 그럼 내일 못해도 2,300원 이루는 올려다 놓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해야 된다. 그래야 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판단하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벗어나야만이 옆으로 횡보 혹은 박스 그림을 만들어 내다가 뭔가의 이 이슈를 만나면 시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슈가 필요해요. 최근에 뭐 진단키트가 움직일 때 이슈가 이제서야 확인이 되는 것처럼 코로나는 계속 발생이 됐는데 이제서야 뭐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도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뭐 최근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뭐 이제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재건한다라는 뉴스에만 반응을 하고 뭐 밀 가격이 올랐다, 파묘 가격이 올랐다 해도 반응이 없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밀이 넘쳐난다. 곡식 창고에 넘쳐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뭐 좋지 않은 뉴스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 얘가 순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이미 끝났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 버티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슈, 뉴스가 빵 하고 터져주지 않는 이상.
정말로 곡물 가격이 갑작스럽게 뭐 올랐다라기보다는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든지 아니면 또 한 번 다시 한번 전쟁이 뭐가 빵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 자체가 꼬였다. 결국엔 올렸던 수급이 지금은 하나의 매물로 들어 앉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다 매물권이라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텔콘 RF 제약이 또 최근에 움직이죠. KPM테크 어제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텔콘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어디까지 1,800원 부근까지 한번 열려 있다. 요 자리 위로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2,000원을 확인하고 놀리느냐, 마느냐의 관점이고요. 추세선 같은 건 이제 다 필요 없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1,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거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디까지? 2,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2,1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 정말 힘이 좋아서 혹은 상한가를 간다면 2,25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울 거다. 정말 상한가가 가서 시가 자체가 위로 뜨지 않는 이상 요 자리까지 때릴 확률은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 때리고 버틴다면 굳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노리고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이 텔콤과 KPM테크가 그나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얘도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이슈가 있든 없든 그냥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시장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당분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상승보다는 횡보했고 그러면서 누군가 한 차례 더 어거지로 눌렀으니까. 그러면 어거지로 눌렀던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 왜? 누가 일부러 눌렀다면 여기까지는 올린다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눌렀던 자리니까. 그럼 여기서 꾸준하게 눌렀으면 평단이 맞춰지는 거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여기서 좀 더 먹을까?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떤 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800원대에서 1,9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1,500원에서 1,550원만 유지하면 돼요. 얘는 1,500원에서 1,550원 위에서만 유지하면 1,800원에서 2,000원 사이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 1,550원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만들어낸다면 이 종목은 밑에서 횡보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여기서 눌렀던 누군가 약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한 차례 더 눌러서 물량을 좀 더 모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로 위에까지 해먹고 횡보시키다가 향후를 노릴 거냐 아니면 위에까지 해먹는 척 하고 다시 바닥까지 눌러놓고 향후를 노릴 거냐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눌러놓고 향후를 노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에 박스권이냐 아이고 위에 박스권이냐 밑에 박스권이냐예요. 그냥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된다. 밑으로 눌린다면 요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깰 거예요. 왜? 그래야 이 폭이 나오니까 흔들 수 있는 관점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들고 있는 누군가 상승하면서 샀던 누군가가 버티다가 이 자리가 깨져야 뭐한다?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좀 더 이탈하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는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자리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가 단기적인 중요한 관점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종가상 기준이에요. 그렇게 텔코는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신화인턴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역주행을 좀 했죠. 거래량도 빵 터지면서 뭐 LCD 관련해서 뭐 사업 분야가 뭐 좋아지네 어찌네 저찌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뜬금없이 올라왔어요. 결국엔 누군가가 이 횡보하던 요 종목을 뭐 했다?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누르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누군가 붙었다라는 거지, 세력이. 작전 세력이 붙었고, 바닥 대비해서 얼마? 100%.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단기 상승폭. 여기서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300%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테마군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금 단독 형식으로 움직였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의 요 고점을 한번 올라왔다가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린 자리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고 그 올라온 만큼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위로 올라갈 자리가 좀 더 남았죠. 대신 기존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에서 이렇게 볼게요. 헷갈리니까 여기거든요.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 왜?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요만큼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요만큼을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어 올려서 올렸기 때문에 요만큼을 한 번 더 여기서 헤쳐먹었다.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확인한 자리다.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이 4,450원, 4,400원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단기적으로 해먹은 요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안에 이 박스권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중간가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손실폭이 크거든요. 그럼 박스 상단을 유지하는 기준으로만 우리는 보자. 4,450원, 4,400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여기 5,4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의 기준으로 주가가 어디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를 체크하고, 이 5,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밑에서 만들어냈던 이 자리에 대한 수급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낸다. 그러면 올라갈 자리가 7,000원에서 한 7,400원? 3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단기적으로 5,000원, 4,950원에서 5,000원 자리는 한 번 정도 뚫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버텨내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 이해되시죠? 현재 자리는 단기, 요 자리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맞고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왜? 위에서 매물이 터져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확인한다라는 거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날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의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4,450원, 4,400원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위로는 5,000원 위로 다시 안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